2030 세대가 민주당 지지를 이탈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젊은 층의 민주당 이반 현상이 도드라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20대 응답자 29.6%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48.8%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30대에서도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약 6%포인트가량 더 높은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요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70대에 이어서 20대가 가장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 인생 경험을 되새봤을 때 예를 들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갔을 때 그때 제 교회 후배들이 여자 후배들이 오빠 잔치는 끝났다. 그래서 그때 공지영 작가의 잔치는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20대 30대는 진짜 청년이죠. 예. 우리 이동재 기자가 아직까지 30대를 버티고 있으시는. 그런데 40대로 딱 넘어가는 순간 좀 저도 그때 심정이 좀 이제 청년은 끝났다, 장년이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금 뭐 일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육적인 분야에서는 정교조 내지는 이런 어떤 학생 운동권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층이 아무래도 좀 40대, 50대입니다. 예. 20대, 30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정기조의 교육에서 조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교조보다는 물론 이제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교사노조, 그러니까 한노총 계열의 교사노조, 즉 정교조는 민노총 계열이고 한노총 계열의 교사노조가 더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지역도 교사노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교육 현장이 좀 달라졌다. 두 번째는 물질적 그 풍요는 좀 더 이제 많아졌지만 그러나 인구가 본격적으로 좀 꺾이게 되면서 어떤 미래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장밋빛으로만 이제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세대가 저는 20대, 3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가 조금 커지게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좀 젠더 이슈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이슈들이 20대, 30대에 이제 많이 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20대, 30대인데 특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등등이 사실은 뭐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뭐 여가부 폐지 뭐 등등으로 해서 20대, 30대 어떤 남성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그 이후에 여가부 폐지가 지지부진하고 하는 등등해서 20대, 30대가 상당히 이제 등도 한때 돌렸습니다만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20대, 30대가 특히 결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폐악질, 탄핵 폭주, 입법 폭주, 그리고 예산 폭주로 인해서 특히 예산 폭주로 인해서 쓸데없는 그 예산은 뭐 막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20대, 30대가 지금 이제 폭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가도 절실히 느낄 수가 그렇죠. 있고 예. 특히 이번에 그 한남동에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막 그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20대, 30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20대 중에서 집권 연장을 바라는 응답자도 과반이 훌쩍 넘었고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18살에서 이제 18세에서 29세 응답자는 같은 기간 48.1%에서 52.9%로 그리고 30대 응답자는 40.7%에서 44.1%로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 일단 집권 영장을 바라는 응답자가 과반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주변 2030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딱히 또 국힘이 뭘 잘해갖고 지지한다 이런 의견은 사실 못 들어봤어요. 그냥 국힘은 가만히 있는 거고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급격하게 너무 한쪽으로 가고 있어서 카톡 검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싫다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그러니까 뭐 똥볼만 안 차도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40몇 프로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해서 아하. 그다음에 32%가 민주당이 싫어서 예. 이렇게 됐고 순수하게 국민의 힘을 좋아해서라는 것이 사실은 10%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라든지 뭐 여론조사 검열 또 막 무작정 고발하는 뭐 전한길 선생도 예. 내란 부정선거 뭐를 뭐 그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어떤 고발을 뭐 하고 또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폭압적인 면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비판적인 여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어떤 상승을 견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30 특히 젊은 층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그리고 좀 그 강한 그런 어떤 정책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힘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좀 어느 정도 된다 싶은 게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맡고 있는 박구용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참 귀를 의심한 게 이분이 이제 지난 8일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을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2030을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갈라치기도 정도 것인데 세대 갈라치기 이런 말까지 듣게 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한 세대를 그냥 고립시키자 이게 말이 된 소리예요? 뭐 좌파들이 원래 좀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좀 지지하지 않고 예. 싫어하는 그런 사람, 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DNA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좌파 진영의 폄하 발언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과거로부터 선거에 나갈 필요 없다. 각가지 어떤 노인 폄하 발언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60대가 되면 뇌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젊은 층이 이제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발언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한국 20대는 롤만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너희는 쓰레기야 뭐 이런 소리 했었어요. 그런 예. 식으로 이야기도 과거에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참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과연 이런 게 기성세대로서 정말 할 말인가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일반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특히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될 이런 어떤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오히려 저는 지금 청년들이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정말 인구가 이렇게 좀 줄면서 네. 결국은 지금 기성세대의 어떤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많은 어떤 건강보험도 건강보험도 그렇고. 그렇고 지금 이제 깔린 소셜 인프라를 이게 유지 관리해야 되는 어떤 부담 이런 거는 온전히 지금 현재 청년들의 부담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청년들의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판에 말라 비틀어진 어떤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내는 어떤 구조인지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2030 관련해서 제 국민연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연금이랑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20대는요. 나중에 이런 추세면은 나중에 거의 월급의 절반을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으로 내야 돼요. 근데 본인들은 나중에 받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개혁은 안 되어 있고 국가 부채는 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0% 400조가 넘게 증가를 했고 지금 1000조가 넘어섰습니다. 훌쩍 넘어섰고 집값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집값도 오죽 비쌉니까?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희는 고립시켜야 된다.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소리. 이런 소리. 그런 소리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자아가 충돌해야 사유가 일어나는데 2030 세대는 올바른 게 뭐냐를 사실 완전히 포섭돼 버렸다.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충돌하는 자아가 있어야 건강한 자아인데 이건 고쳐지지 않는다. 희망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2030 세대 희망을 갖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래야지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세금은 받아가고 연금 보험료 같은 거 받아간다면은
이거는 진짜 청년층을 아예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워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말하는 결국은 예. 2030은 사유는 생각은 없고 자기 계산대로만 움직인다 이런 어떤 이야기 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무책임하고 좀 2030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어떤 발언인 것이죠. 왜 생각이 없습니까? 2030이야말로 지금 오히려 더 기성세대보다는 더 많은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계층인 것이죠. 참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의료보험 정책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도입이 되었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노태우 대통령 88년도에 이제 이미 국민 임의 가입으로 됐다가 DJ 때 이제 의무 가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 정책이 뭐 좌파의 어떤 뭐 전유물은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전부 다 우파 정권 때 다 만들어졌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냐면 제가 이탈리아에 2018년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의 30%를 국민연금 지원으로 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없애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천문학적으로 거의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제 인구 구조와 지금 국민연금이 이런 어떤 상황은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2030이 오히려 더 뭐 결혼이라든지 자녀를 갖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를 더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기성세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특히 좌파 진영은 문재인 정부 때 불과 5년 만에 국가 부채를 440조 늘렸어요. 그 1948년 정부 수립부터 박근혜 정권 때까지 643조 있는 총 국가 부채를 본인들 집권 5년 동안 딸랑 5년 동안 440조를 늘려가지고 1080조로 윤석열 정권에 넘겼습니다. 이런 어떤 재정적 부담을 넘긴 정권에서 저런 식으로 말라 비틀린 세대 이런 식으로 진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한심을 넘어서 참 저런 정당은 진짜 정말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인이 아니라 민주당에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끌어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끌어들이지 말고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민주당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주 4일째 언급에 이어서 이번에는 2030 세대 태스크포스 TF 추진을 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가 당 청년위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보수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여론 대응에 나섰다 이런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F를 만들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뭐 고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야 이게 거의 뭐 곽정근과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곽정근 전 사령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말이 바뀌니까 뭐 물론 뭐 그렇게 말이 바뀌는지는 알았지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되나 뭐 이런 사람이 정말 그 뭐 국가 지도자는커녕 어떻게 이런 어떤 그 압도적인 어떤 다수당이 당 대표를 할 수 있나 이럴 정도인데 아니 본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법에 뭐 어떤 개정 어떤 토론을 뭐 그때 그 주관을 하면서 주 52시간 이거 한번 손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또 주 4일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뭐 그러면서도 또 뭐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뭐 주 52시간 뭐 이런 어떤 연구 분야 주 4일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디스피커로 인해서 지금 AI 산업도 지금 이제 뭐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 지금 앞서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충격파를 줬는데 노동이든 연구든 결국은 저는 대원칙은
개인이 하고 싶은 거는 막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분야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고 노동 분야도 본인이 좀 더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면 그거는 개인의 어떤 자유에 맡겨야 되지. 저는 이걸 왜 국가가 일방적으로 52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건지 저는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기업이 저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런 어떤 경제적 자유 의사 결정을 막는 것은 저는 결코 국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좌파도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게 개인 어떤 노사관계 가면은 본인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하고는 달리 어떤 그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개인이 일하기 싫은데 사업주가 허락해가지고 거기에 순순히 응할 어떤 노동자가 있습니까? 그거를 그 개별 어떤 그 노동청에 그 고발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당연히 그 기업주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국가가 일방적인 어떤 법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까? 이게 노동 현장에 대해서도 이 52시간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냐면은 지금 개별 어떤 기업으로 가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뭐 제조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나이 드신 숙련 노동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 100명, 200명 공장이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제조업 라인은 또 외국인 노동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숙련된 국내 노동자가 얼마만큼 일하는지 따라 가지고 기업의 생산량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조업이 또 막상 뭐 1년 물량이 쭉 평균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량이 있을 때만 있어요. 없을 때는 없고. 그러면 물량이 있을 때 그런 숙련된 노동자가 일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지금 이제 52시간으로 해서 못하게 된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지금 현재 치명적인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저는 빨리 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반면에 뭐 또 주 4일제를 이야기한다? 아이고 참내 진짜. 그 52시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도입 취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면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굴러가지가 않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파트 짓는 거, 뭐 공사 현장 이런 데 가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로는 이것도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첨단 산업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2030이 이처럼 뭐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030이 우리나라 정치 판도의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다. 라고 최근에 이제 면회로 왔던 김기현 의원 등에게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으신 거죠.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 한남동을 지킬 때 2030이 아주 주축으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각종 탄핵 반대 집회라든지 특히 온라인상의 각종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2030이 지금 이제 주도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어떤 판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성과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정치 분야의 어떤 주역이 될 2030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됐다. 특히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을 봐서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좀 지지 세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